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누크의 애니메이션 기능들과 카메라 트래킹, 카메라 프로젝션 이런 몇 가지 좀 기능들을 좀 중점적으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미지 시퀀스 한 장을 불러올 건데요. R키를 눌러서 여기 소스 이미지에 BG에 가보시면은 이제 BG 리타임 이렇게 JPG 시퀀스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후디니 파일 브라우저에도 있는데 이 시퀀스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개별 파일로 보이는 게 이렇게 시퀀시스 눌러서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묶어서 표시가 되고요. 자, 선택하고 오픈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가 리드 노드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눌러서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요. 자,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니까 MOV 확장자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거를 JPG 시퀀스로 제가 이미지를 새로 이렇게 컨버팅한 그런 이제 이미지 시퀀스예요. 자, 캠코더를 좀 보면요. 이제 캠코더나 핸드폰마다 좀 종류가 다르기는 한데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표시들이에요. HD 1080, HD 1080, 720. 자, 요 HD 1080이라는 거는 1920, 1080 요 사이즈의 요 세로 쪽 약자고요. 요 720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1280, 720 예, 요 사이즈를 말을 하고요. 요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요. P와 I라고 이렇게 부호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P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시브의 약자고요. 요 I는 인터레이스의 약자예요. 자,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요 인터레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데이터 처리나 하드, 메모리 이런 용량, 전송 속도 이런 게 충분하지 못할 때 이미지가 너무 무거워서 자, 얘를 한 장의 전체 이미지를 담지 않고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나눠서 첫 프레임에는 가로줄만, 둘째 프레임은 세로줄만 이렇게 교대로 보여주는 방식을 말을 하고요. 왜 TV 같은 거를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옛날 TV들 보면은 이렇게 줄이 살짝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출력을 해줘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은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고요. 이거를 만약에 I로 촬영하게 되면은 이제 편집 툴 같은 데서 이거를 인터레이스를 프로그레스 뷰로 한 번 더 전환을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복잡하고 어렵진 않지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얘로 촬영을 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이렇게 1080p나 혹은 720p 정도로 촬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80으로 촬영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키를 눌러서 여기를 셋업을 해줄 건데요. 자, 보통 핸드폰 캠코더 이런 경우들이 24프레임이 아니고요. 보통은 30프레임이에요. 29.97, 30 요 정도를 쓰는데요. 29.97 소수점 두 자리 이게 왜 붙냐면은 예전에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파수 교리 전압 이런 전압 파장이랑 이 프레임 레이트를 맞춰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들이 붙고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MOV가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이기 때문에 30프레임으로 찍은 거를 24프레임으로 돌려봐도 뭐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다만 초당 30프레임, 초당 30장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를 24장밖에 안 보여주니까 조금 느려 보이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FPS 30으로 찍힌 영상이고요. 얘도 24가 아니라 그냥 30으로 맞춰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24로 살짝 내리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후딘이나 마야야 3D 툴에서 24로 해놓고 누크에서는 30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들이 되죠. 키프레임 위치들이나 카메라의 애니메이션 자체가 두 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30이든 24든 작업할 FPS를 정해지면 그 정해진 대로 모든 작업들을 통일시켜줘야 되는 거는 중요합니다. 자, 플레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걸어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먼저 시간 관련된 노드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시간 관련된 노드들은 요 타임이라는 아예 그룹에 이렇게 모여 있게 되고요. 이것저것 노드들이 좀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리타임,
여기 타임 옵셋, 타임 워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먼저 타임 옵셋 노드를 한번 보면요. 타임 옵셋 노드를 한번 보면, 자, 간단하게 몇 프레임 앞으로 몇 프레임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0프레임 이렇게 해주면 100프레임 뒤부터 이렇게 보이지가 않네요. 50프레임, 그러면 50프레임 뒤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50 그러면 50프레임 먼저 시작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앞뒤로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밀어주거나 당겨주는 노드고요. 자, 요 이제 타임 슬라이더 바도 한번 볼 건데요. 여기 FPS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일 끝, 요쪽 끝, 플레이, 앞뒤, 뭐 이런 정도의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글로벌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 글로벌이 바로 프로젝트 세팅에 이렇게 1172, 1242 락 레인지 고정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걸어 놓은 요 레인지만큼 보겠다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글로벌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인풋이 있어요. 자, 인풋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보면 지금 구간이 어떻게 바뀌었죠? 1122에서 1192로 바뀌었죠. 자, 플레이 해보면, 아,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은 바로 요 타임 옵셋으로 시간 조정이 된 요 구간만큼만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글로벌이 프로젝트 셋업에서 요 구간을 보여주는 거면 요 인풋은 현재 노드에 들어오는 요 레인지만큼 보여주겠다. 원래는 이렇게 1172에서 1242 인풋이 이랬는데 옵셋을 하고 났더니 인풋이 바뀌어서 이렇게 구간이 자동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뭐 인풋을 사용할 때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레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을 더 많이 사용할 거고요. 요 특정 구간만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자, 요 I, O 요 두 단추로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구간을 잡아줄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당 구간만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잘라놓고 구간만 볼 수 있고요.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인아웃으로 바꿔주면 이제 요 구간을 이렇게 처음과 끝으로 놔두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글로벌로 가보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자, 얘를 푸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두 번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잡혔다가 이렇게 다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임 슬라이더에 뭐 이런 기능들을 몇 가지를 좀 추려봤고요. 자, 타임 옵셋 다음으로는 이제 리타임이라는 노드가 있고요. 자, 이 리타임은 단순히 옵셋이 아니라 특정 구간을 이렇게 1172에서 1242를 1프레임부터 71프레임까지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혹은 뭐 12프레임부터 82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인아웃으로 이렇게 정해서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 이때 여기다 체크를 해서 강제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1172가 아니라 1200부터 1241을 12에서 54로 바꿉니다. 이렇게 앞뒤 구간들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요렇게 요 구간과 요 구간이 똑같아서 스피드가 1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달라질 경우에 여길 강제로 해놓고 24프레임 이렇게 해주면 속도가 3배로 빨라집니다. 혹은 얘가 124프레임 이러면 또 느려지겠죠. 얘를 꺼주면 다시 이렇게 스피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정속도입니다. 2배 속도로 빠르면 이렇게 4배 빨라지고 혹은 0.5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옵션을 껐다 켜놓은 걸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자, 좀 팁이 하나 있으면은 자, 얘가 스피드를 2로 바꾸면 여기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죠. 요것들이 자동 조정이다 보니까 간혹 누크를 새로 열거나 렌더링 할 때 얘들이 인지가 잘 안 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1.5배속으로 볼 거야 이렇게 미타임 노드를 사용한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전부 체크를 해서 이렇게 강제로 값들을 입력해 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타임 워프라는 노드인데요. 자, 후디니의 타임 쉬프트처럼 이렇게 인풋 프레임이라는 이 파라미터에 직접 값을 넣어서 이렇게 리타임을 치는 방식이고요. 자, 보면은 처음에 기본 값으로 이렇게
자기 값들이 키프레임으로 들어있어서 이렇게 기본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키 값들을 그래프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리타임을 치게 되는데, 자, 이제 커브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밑에 있는 요 커브 에디터라는 곳으로 가면 이렇게 타임오프의 룩업, 자, 요 파라미터 이름이 룩업이죠. 예, 요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이렇게 키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가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그냥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은 보면은 0에서부터 1200프레임 이렇게 크게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요 사용하는 구간은 요만큼이죠. F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Alt를 누르면 확대 축소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키를 추가할 때는요, 로토그래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알트 두 개를 누른 채로 이렇게 눌러주면 해당 부분에 키가 추가가 되고요. 자, 한번 초반에는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가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빠르게 이렇게 한번 키 그래프를 그려보고 한번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느리게 가다가 바바바바박 빨라지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타임을 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리타임을 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엣지들이 리타임 때문에 이렇게 뭉개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림과 그림 사이를 이렇게 두 개를 막 겹쳐 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이런 거를 무슨 뭐 여기 보면은 이런 오플로우나 이런 좀 잡아주는 노드들이 있기는 한데 완전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보통 VFX 실무에서는 리타임을 어떤 식으로 치냐면은, 영화사에서는 기본적으로 24프레임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2배속 48프레임, 뭐 120프레임, 심하게는 이렇게 고속 카메라 같은 느낌으로 좀 느리게 찍어가지고 오고요. 그거를 보통 이 48로 찍었으면 그냥 2배속으로 이렇게 해서 정속으로 만드는데, 리타임을 칠 때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가지 않게 1프레임, 2프레임, 뭐 4프레임, 5프레임, 7프레임, 9프레임, 11프레임 뭐 이렇게 정수 프레임으로 직접 찍어서 리타임을 많이 치는 편이에요. 편집본을 만들 때는 프리미어나 이런 걸로 감독님이 적절한 속도로 이렇게 리타임을 친 거를 가져오면은 합성 작업자들이 그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프레임들을 직접 이렇게 한 프레임씩 키로 이렇게 할당해서 리타임을 치는 경우가 뭐 상당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녹화하고 직접 찍는 경우가 포트폴리오 만들 땐 더 많을 테니까 뭐 굳이 이렇게 편집본상에서 리타임을 치는 일들은 뭐 많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고속 장면이나 이런 연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즘에 뭐 아이폰에 이렇게 고속 뭐 핸드폰들도 이렇게 초고속 촬영 되잖아요. 그런 걸로 아예 느리게 찍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더 현명합니다. 이렇게 일반 속도로 찍은 거를 느리게 돌리면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타임 워프 노드까지 해서 이렇게 시간 관련된 노드들을 좀 알아봤고요. 자, 다시 노드 그래프로 가서 이제 타임 워프는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자, 이제 그레이드 노드 하나를 여기다 달아보겠습니다. 자, 그레이드 노드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색상 조절들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자, 이 조절하는 거 마찬가지로 키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진다던가 이렇게 키프레임을 줄 수 있고요. 자, 키를 주는 방법은 우클릭 눌러서 요 셋 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파라미터 색상이 바뀌면서 키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타임 슬라이더에도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글로벌. 자, 여기 파랗게 표시되어 있죠. 자, 다른 곳에다가 키를 주려면은요, 파라미터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후디니는 이제 요게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임시 키프레임이 들어가는데, 누크는 그냥 오토키예요. 그래서 따로 셋 키 이렇게 눌러주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키가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셋 키 이렇게 해서 키프레임을 넣어줄 수 있고요.
자, 이 들어간 키프레임 역시 아까처럼 커브 에디터로 키를 조절하려면 커브 에디터에 가보면 이렇게 F 눌러보면 방금 키프레임 넣은 거를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화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가 파라미터 이름이 화이트라서 그래요. 화이트. 자, 키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면요. 후디니는 기본적으로 S 그래프로 이렇게 키가 들어가는데 누크는 디폴트가 이렇게 리니어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시작 부분이 좀 급격하거나 요 끝날 때도 좀 급격해 보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요거를 부드럽게 바꾸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클릭을 눌러보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의 요 연결 부위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요 호리저널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수평으로 바꿔서 부드럽게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단축키는 H라서 선택하고 H 눌러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키그래프가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키를 지울 때는요. 자, 이렇게 하늘색으로 돼 있을 때는 이제 이 파라미터의 키가 진행 중인 거고요. 이렇게 진한 파랑인 땐 이 부분에 키프레임이 들어있다. 현재 프레임에 이런 의미고요. 키를 지우는 건 우클릭 눌러서 No Animation 이렇게 해주면 yes, 키가 삭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키가 삭제되면서 여기에 색상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자, 여기에 컬러바 선택해서 얘를 1111 이렇게 제대로 다시 잡아주면 정상으로 돌아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4개로 이렇게 분리 하나로 요 개인의 색을 넣으려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파라미터별로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디니 뭐 마찬가지로 누크도 키프레임 뿐만 아니라 자, 누크도 키프레임 뿐만 아니라 익스프레션이 들어가요. 수식이 들어가고요. 후디니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다 그래야 될까요? 기능들이 더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해당하는 파라미터에 가서 이렇게 어드 익스프레션 눌러주면은 어떤 익스프레션을 넣을 겁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고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 이러면 이 계산된 수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edit expression 그래서 뭐 이게 아니라 뭐 sin 프레임 이렇게 해볼까요? 들어가죠. 그래서 프레임은 이 해당 프레임을 말하는 거고요. sign은 sin 함수고요. 오케이 해보면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오르락 번쩍번쩍 하죠. 자, 누크도 마찬가지로 자, 에디트 파라미터 익스프레션 누크도 마찬가지로 후디니처럼 간단한 수학 공식들은 다 지원을 해요. 예를 들면 ABS 절대값, 예를 들면 SQRT 루트죠. 루트, 코사인, 뭐 사인, 코사인 10도, 뭐 탄젠트 10도, 뭐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하고요. 자, 요 단축키가 있어서 이렇게 익스프레션 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는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으로 바로 뜨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누크가 좀 더 간결화되어 있는 건요. 이런 수학식과 그 다음에 어떤 파라미터 값을 가져오는 게 후디니보다 좀 간단한데요. 자, 요 리프트라는 이름을 보면은 라벨, 요 표시는 리프트지만 파라미터 이름은 블랙인 거를 볼 수 있어요. 블랙이죠. 정작 블랙 포인트는 파라미터 이름은 블랙 포인트네요. 얘가 블랙, 얘는 화이트죠. 이름이.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갖다 대면 노드 이름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자, 는 키를 눌러서요. 자, 요 개인이라는 얘 아까 이름이 뭐였죠? 요 개인, 요 화이트였죠. 저 파라미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화이트라고 적어주면 돼요. 이게 만약에 파라미터가 없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되고요. 화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이 값이 바로 표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 곱하기 0.5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은 요 개인 요 화이트 값과 이렇게 같이 물려서 움직이게 되고요. 요거의 절반이 됐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무슨 ch 함수 이런 게 아니라 파라미터 이름을 적어서 익스프레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자기 노드 안에서는요, 파라미터 이름만 적어주면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다른 노드가 있을 땐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파라미터를 가져오고 싶을 때, 자, 그럴 때는 는 키를 눌러주고요. 해당 노드 이름 그레이드 1 그리고 점을 하나 찍어주고 화이트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을 적어주면 그레이드 1 노드에 있는 화이트라는 파라미터의 값을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엔터 쳐보면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만들어졌고요. 해당 익스프레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디니의 이런 ch 함수 이런 거보다는 좀 훨씬 간단하게 익스프레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덥쉿이라고 이제 커브 에디터에 좀 이런 좀 다른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누크도 여기 보면 스크립트 에디터 이렇게 돼 있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전부 지원을 해서요. 파이썬을 좀 하실 줄 안다면 누크도 뭐 노드 생성이나 뭐 여러 가지 파이썬을 활용해서 많은 기능들을 이제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